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리얼미터 일간 정례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 또다시 추가 하락해 40% 붕괴 직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동반 추락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기 직전입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4%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어제 42.7%였던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40%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동반 폭락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어제 38.1%에서 36.9%로 또다시 1.2%포인트 추가 하락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어제보다 0.4%포인트 높아진 36.7%를 기록하면서 양당 간 격차는 0.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유무선 혼합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자진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밤새 입장 변화가 없다며 버티기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밤새 입장 변화가 없는지 묻자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직접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밤 사이에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또 제 일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퇴근하는 게 정시 6시 퇴근할 테니까 거의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다 해치셨다가 6시에 그냥 오세요. 오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하루 종일 공부한 거, 또 자료 찾은 거,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공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라. 혹시 정호원 총리나 여권 쪽에서 좀 사퇴 압박이 거센데 그런 부분에 나는 전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말까지 명확한 거취 입장 드릴 수 있나요? 친이 좌장 이재호, 친박 좌장 서창원 의원에 이어 그동안 그를 감싸온 친박 핵심 홍문종 의원까지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는 등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요구 의중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가 이처럼 버티기 전술을 구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 궁지에 몰리는 양상입니다.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문창극 총리는 물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현재 문제 있는 것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민심에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인사 시스템의 일기를 이룬 그 그룹들이 지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또 일부 폐쇄적이고 어떤 독식단 인사를 계속하면서 나온 어떤 불만들이 투출되는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의 인사위원장님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일단 문창극 후보자의 어떤 자진 사퇴든 사퇴 철회든 지명 철회든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면은 김기춘 실장도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신 거죠? 저는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사실상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제 1인 시위를 벌이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일본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극우적 신념을 가진 자를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후보직 자진 사퇴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입니다.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이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아니, 그게 사과입니까? 예. 사과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하루하루 갈수록 말이 자꾸 변경이 되고 예. 처음 나올 때는 당당하게 말한 것이 법적으로 대항하겠다고 큰 소리 빵 쳐놓고는 예. 그 뒷날에는 말을 잘못했다 앉아서 고개만 끄덕 사죄한다.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될 자격입니까? 예. 그런 사람은 하나 동네에 반장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을 예. 대통령이 지정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대통령이 참말로 민망스럽고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예.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을 갖다가 예. 국무총리로 앉히려고 했던가.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차관보는 베이징 외교부에서 연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나라가 어떤 발전의 길을 선택하는지는 그 나라의 인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종교와 민주주의 실현 방식과 발전 모델 역시 각국 인민들이 각자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구 쪽에서 중국의 인권과 민주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제시하는 논리로 문창극 한국 총리 후보자의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시한 셈입니다. 문 후보자는 2011년 온누리교회 강연에서 중국의 민주화 자유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해요. 중국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통일은 자연이 되고 중국 민주화도 자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놓고 중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이 서울교대 총장 시절 1,400만 원의 불법 수당을 챙기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송광용 수석의 서울교대 총장 재직 시 실시된 감사 적발 결과 내역을 확인한 결과 송 수석을 비롯한 서울교대와 부속 평생교육원 관계자 17명이 총 4,980만 원을 불법 수령했습니다. 송 수석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가장 많은 1,400만 원을 방과 후 자격 검정 시험 관리 수당 등의 불법적인 명목으로 수령했습니다. 결국 송 수석을 포함해 수령 금액이 큰 5명의 관계자는 감사 결과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송 수석은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교대는 1995년 지역 주민과 직장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생교육원을 부설로 설립한 기관이어서 일반 시민이 낸 수강료로 수입을 자신을 포함해 직원과 나눠 썼다는 비난이 불가피하다며 더욱이 평생교육원 원장은 서울교대 보직 교수 가운데서 총장이 선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 수당 수령 과정에서 송 수석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도덕적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문제 2가지가 어제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교육수장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파문에 가려져 있지만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거 차떼기 돈뭉치 전달자였던 국정원장의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 내리친 민정수석, 그리고 음주운전 장관까지 한마디로 비리 의혹 백화점입니다. 김희주 뉴스 PD가 정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의원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을 단독 연구 실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문 작성과 연구 용역 수행 등 4건이 공동 성과였지만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 KRI에는 김 후보자 혼자 한 것으로 기재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경향신문은 오늘 김 후보자가 2차례에 걸쳐 제자의 박사 논문을 요약해
본인의 논문으로 발표하고 모두 1,0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 챙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연합 의원은 김 후보자의 2002년 6월 발표 논문이 제자 정모 씨가 4개월 전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과 제목과 내용에서 상당 부분 같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김명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제자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교육을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가 되기엔 부끄러운 의혹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논문 중복 게재, 이른바 자기 표절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정 후보자가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논문 탄핵제도와 헌법 디자인은 한 해 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 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권과 내용과 문장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가 상당한 비용을 지원한 외유성 시찰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주협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희정 의원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명단에서 이름을 빼야 했습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난 1996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항의하는 장면을 MBC가 보도하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올해 2월 아리랑TV 사장으로 임명될 때도 대선 공신 낙하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11년 기업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프레시안이 보도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또 2004년 학술지 학술정책연구에 발표한 자신의 학술기사 중 일부를 박사 논문에 출처 표시 없이 옮겨 쓴 것으로 드러나 자기 표절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97년 안기부 2차장을 지내면서 안기부 대선 북풍 조작의 주요 배우로 지목됐고 2002년 대선 때는 기업들로부터 불법 모금한 5억 원을 이인재 당시 자민련 총재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치를 당시 고액 후원금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김영한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서는 1991년 검사 시절 술자리에 함께한 한 중앙일간지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일이 있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